9월 23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33% 상승한 2602.0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9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91% 상승한 755.1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6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3종목, 코스닥에서는 23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동아일텍, 컨터몬, 엔젠바이오, ICH, 한주ART, FN가이드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TDS팜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6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섹터입니다.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업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밀도를 가졌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삼성전기의 관계자는 전고체 배터리의 높은 안정성과 소형화, 그리고 형상 자유도의 특성을 활용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용으로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객사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테스트를 통과하면 2026년 상반기에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2차전지 섹터의 호재로 작용되면서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2차전지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25일 미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글로벌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와 2위인 삼성전자가 각각 아랍에미리트의 대형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를 위해 TSMC의 최고 경영진들은 최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다고 전해졌으며 삼성전자도 향후 몇 년 내에 아랍에미리트 내 반도체 제조 시설 건립을 고려 중이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9월 반도체 수출이 26% 증가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되며 일부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아이언디바이스는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아이언디바이스는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업체로 장중 최고 162%까지 급등했지만 종가는 공모가 대비 55%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3번 자율주행 섹터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도로를 운행하는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요. 앞으로 한 달간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적으로 규정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이 반사수의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동아일텍은 149억 원 규모의 보통주 192만 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퀀텀원은 최근 발표한 양자 배터리 신사업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는데요. 퀀텀원은 지난달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양자 배터리 관련 연구개발업과 태양광 모듈 제조업, 전기차 충전기 관련 연구개발 및 용역 사업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엔젠바이오는 지난주에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의 맞춤 치료와 암의 재발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MRD 아큐패널 AML FLT3를 출시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인데요. 오늘은 FLT3 돌연변이 분석 소프트웨어의 핵심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히면서 2연상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한주ART와 오스테오닉, CNC 인터내셔널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FN가이드는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며 3연상으로 마감했습니다. FN가이드는 추석 연휴 전 김군호 전 대표이사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했다는 공시가 올라온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STX 그릴로지스를 비롯한 해운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미국 양대 항만 노동조합으로 꼽히는 국제항만 노동자협회가 47년 만에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제항만 노동자협회는 계약이 만료되는 9월 30일까지 미국 해운연합과 새로운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업이 이뤄질 경우 물가 상승과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해운 기업들이 반사수의 기대감을 입은 모습이었네요. 그 밖에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 우려가 고조되면서 해운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TS넥스제는 최근 전력산업 기술 기준 인증 갱신을 완료하고
원전 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해당 인증은 원전 안전성과 관련한 공조 설비 제조에 필요한 인증으로 국내외 원전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자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애니젠은 붙이는 비만 치료제 시제품 생산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니젠이 폴라이브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해당 제품은 기존과 같은 주사 형식이나 경구용으로 투여하는 방식이 아닌 피부에 붙이는 마이크로니들 패치 형태라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HLB 테라피틱스를 비롯한 HLB 그룹주들이 상승했습니다. HLB가 간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리보세라닙에 대한 재심사 서류를 제출했다고 전해지면서 기대감을 입은 모습인데요. HLB는 지난 5월에 신청했던 리보세라닙의 병용요법 허가 심사는 불발됐지만 재심사를 진행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승인 여부는 서류 접수 이후 빠르면 올해 11월, 느리면 내년 3월 내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드림인사이트는 광고 제작에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도입 중이라고 밝히면서 실적 기대감을 입고 강세를 보였습니다. 드림인사이트 측은 광고 기획부터 제작, 집행, 그리고 평가에 이르기까지 빅데이터에 기반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광고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개가 있었는데요. TDS팜이 하한가를 갈 만한 악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TDS팜은 지난주 토요일에 보호예수 해제 물량 25%가 해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오늘 장마감 후에는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로 인해 투자주의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